극한이라는 개념이 뭔지부터 알아셔야 돼요. 극한이라는 개념이 뭔가. 극한이라는 건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x 값이 특정한 값에 대해서 무한히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무한히 가까이 다가갈 때, 그 맨 끝에 저 문 좀 닫아주세요. x 이퀄 a라고 쓰지 않아요. x 이퀄 a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가 절대로 a가 안 되는 거를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x가 a가 아니라는 거를 담고 있는 게 극한이고 그거 화살표로 표시해요. 이해됐습니까? 얘를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상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가령 2가 있다고 칩시다. 이 2가 아까 얘기했던 a예요. 그래서 a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패턴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보다 큰 상황에서 갈 때, 이쪽에서 다가갈 때를 얘기해요. 이쪽에서 다가갈 때. 가령 예를 들면 뭐 2.1이 될 수도 있겠죠. 더 가까이 다가가면 2.01도 될 거고요. 2.001도 될 거예요. 따라서 이 극한은 어떤 값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무한히 인간의 상상력이 도달하는 데까지 계속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극한 개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다가가는 것도 가능해요. 이쪽에서 다가가는 거. 가령 1.9도 가능할 거고요. 1.99도 가능할 거고요. 1.999도 가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히 다가가는 거를 우리가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의 목적은 x값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y값은 어디로 갈지를 따지는 게 극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즉 리미트라고 부르는데 극한을 리미트 x가 어떤 a라는 값을 갈 때 x는 일로 가는데 궁금한 거 y는 어디로 갈 거냐 이거 봐요. y값을 우리가 fx라고 그러잖아. 얘가 어디로 갈지를 따지는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어떤 값으로 갈 수도 있고 갈 때는 수렴이라고 불러요. 얘를 수렴이라고 부르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모여든다, 수렴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여든다. 그 값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는 값이 없을 경우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불러요. 이 발산을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그 발산의 종류에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플러스 무한히 커지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로 무한히 커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값을 뒤죽박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플러스도 갔다가 마이너스도 갔다가 지 멋대로 가는 애들. 이런 애들 통틀어서 다 뭐라고 부르냐면 발산한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때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큰 쪽에서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갖다가 지금 12회차 이거 끝내려면 핵심을 내 스타일대로 스토리를 다시 짜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내가 지금 책 안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통틀어서 한 번에 쭉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 다음 왼쪽에서 나가가는 것을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우극한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 표현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 표현이 두 가지로 갈려요. 우극한은 x가 a를 향해서 다가가긴 하는데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니까 조금 더 더해졌다. 0.1 더해졌다. 0.01 더해졌다. 0.001 더해졌다. 이해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왼쪽에서 다가가는 것을 x가 a의 마이너스 a보다 살짝 작게 0.1 작게 0.01 작게 0.001 작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우극한 얘는 우극한 그리고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x는 a보다 크다는 걸 내포하고 있죠. 그 아래 큰 쪽이 있잖아요.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좌극한 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a보다 작을 것이다. 너 저기 연습장에다가 메모리도 해 임마.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x가 이쪽으로 다가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그때 y 값은 어디를 갈 건지를 중요하게 여기서 y 값이 어디로 갈지.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들이 있죠. 그거를 갖고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가령 fx가 가장 간단한 함수 뭐 2x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1차 함수. 이거 갖고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가령 x가 뭐 2를 향해서 다가간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어딘가에 2라는 값이 있겠죠. 그때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자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저기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이쪽이 x 값이에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y 값이었잖아요. y를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 여기서 찾아야 돼. 되게 많아 생각보다. 여기가 y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이 값에 가 있어야 돼. 세로 값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따져봅시다. x가 가령 여기만큼 왔어. 그러면 그때 y 값은 요 점이니까 y 값은 실제로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해됐어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칩시다. 더 가까이. 그러면 그때 x는 요 점을 뜻하겠죠. 이 점에서의 y 값은 여기를 뜻하겠죠. 여기 더 안 보이나? 뒤에 여기를 뜻하겠지. 이해됐어? 그럼 제일 중요한 실제 2의 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뭐예요?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5일 텐데 y 값은 5일 텐데 빨간색 두 개의 움직임을 보라 이거야. x가 2에서 오른쪽에서 다가갈수록 y 값은 5보다 큰 쪽에서 5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거를 표현하면 2 플러스로 갈 때, 즉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y 값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 5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5 플러스죠. 5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죠. 완벽하게 더 정확하게 아주 꼼꼼하게 얘기한다면 5를 향해서 가는데 5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반대로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이쯤 다가갔다고 쳐. 그러면 그때의 y 점은 이 점을 뜻하는 거고 그때의 y 값은 여기쯤 있을 거야. 이해되죠? 더 가까이 다가갔어. 그러면 그때의 점은 여기를 뜻할 거고 그때의 y 값은 요 점을 뜻할 거예요. 얘 역시도 5보다 작은 쪽에서 5를 향해서 다가가죠. y 값이. 따라서 x가 이 마이너스를 향해서 다가갈 때에 함수의 값은 이 마이너스로 갈 때 함수의 값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5를 향해서 갑니다. 너무 미끄럽다. 근데 5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때 함수가 수렴을 했다는 뜻은 뭐냐면 둘이 향해 가고 있는 곳이 두 값이 향해 가고 있는 곳이 5로 똑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를 수렴한다고 얘기해요. 즉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냐면 리미트 2 플러스로 갈 때 fx 값하고 리미트 2 마이너스를 갈 때 fx 값이 모두가 다 5를 향해서 갈 때 그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갈 때의 fx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 5의 값을 이 5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값이라고 불러요. 이때 5 수렴값 알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얘를 전문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여기를 뭐라고 어디다 쓸까요? 우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우극한은 여기를 x를 얘기하는 거고 갑자를 붙여야 y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극한값. 얘 이름이 좌극한값. 이름 되죠. 그 두 개가 같을 때 수렴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면 발산인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가요? 지금 어려워? 우리가 흔히 아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 갖고 수렴하는 형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은 어떤 x값이 특정한 값으로 끝없이 가까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끝없이 가까이 가는 형태가 두 종류다 이거야. 하나는 오른쪽에서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 하나는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 걔네들을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불러. 표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니다.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x가 여기를 갈 때 실제 궁금한 건 y 값이 어디로 가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y 값이, 함수 값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x가 아니에요. y 값이 어디로 가냐예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y를 향해 가요. y를. 여기 쓸데없이 여기서 찾고 있지 말고. 이해됐어? y축에서 찾아야 돼. 뭘 찾으려면. 제발.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때 좌극한 우극한 설명했고, 수렴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서로 동시에 똑같은 곳을 향해 가요. 물론 여기서도 큰 쪽에서 다가가는 게 있고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게 있지. 하지만 가고자 하는 곳은 똑같잖아. 엉뚱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래프 중에서 엉뚱하게 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 다 적었죠? 여러분들 열심히 필기 하셔야 될 거예요. 본수업에 비해서 2배, 3배로 압축해서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도 수업 들었어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이제 부지런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또 다른 샘플. 두 번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마지막 편에 배웠던 유리함수, 무리함수. 거기서 나오는 유리함수예요. 얘 한번 살펴볼까요? 얘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0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본 적 있죠? 1사분면 3선 여기 양수일 때. 자, 이때 내가 가정하기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f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도 다시 한번 두 종류를 생각해야 되죠.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것. 즉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fx를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 오른쪽 거. 그 다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나가는 거. 그때 여러분들 눈은 어디를 봐야 된다고? y축을 봐야 된다고. y축을. 얘가 여기 있어. 지금 점이 여기 있다고 쳐봐. x값이 여기까지 다가왔어. 그러면 얘 점은 여기 있는 거고, 그때 y값은 이 점이잖아.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안 돼. 여기 보고 일로 가야 돼. 여기까지 했어? 더 가까이 다가갔어. 0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어. 그럼 점이 여기 있겠지? 그럼 y값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상상해보세요. 끝없이 어떻게 돼요? y값이 위로만 솟구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예요?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요거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무슨 그룹 있죠? 인피니티 그거예요. 무한. 그 다음 얘 여기 있습니다. x 여기 있어요. 그 y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y 값이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 얘 y 값 더 가까이 다가갔어. 그러면 쭉 내려와서 이쯤에 있을 거고, y 값은 여기에 있겠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죠? 얘는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둘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둘이 가고자 하는 곳이 전혀 다르지. 따라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발산이라고 불러. 따라서 얘는
얘는 이렇게 쓰고서 이거 문자는 쓰긴 하는데 이게 목표 지점인데 얘는 발산 어디 가고자 하는 곳이 없다 이거야. 특정하게 양쪽에서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여기 무한대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무한대는 적어주세요. 무한대 요거 얘는 양의 무한대 플러스 조라는 거. 얘는 음의 무한대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의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숫자가 아니에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0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빼기 안 됩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거 이상하게 약분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1이라고 쓰는 순간 틀려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 안 됩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한대라는 거는 내가 상상한 내가 엄청 큰 숫자를 생각했다고 쳐봐. 뭐 예를 들어서 100조 뭐 이렇게 큰 걸 생각했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옆에 놈이 어떻게 돼? 나는 그러면 100조 1 하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무한대가 깨져. 그러니까 무한대는 숫자가 아닌 거야.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커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숫자로서의 계산이 불가한 겁니다. 계산 안 되는 애예요. 이걸 갖고서 계산하겠다고 막 덤비는데 숫자 아니에요. 무한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발산 케이스인데 이 발산에 또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특별한 애들. 가령 예를 들면 발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가우스. 가우스가 발산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이제 책을 보시면 잠깐 한번 해볼까? 자, 필수예제 1번 한번 보실까요? 이런 그래프를 갖고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들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친숙한 그래프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그래프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이 문제가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걸 다 풀 수는 없는데 이거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야 니네가 이거 배운 거야. 배웠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1-1번에 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이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배운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이해됐죠? 무리함수 어떻게 됩니까? x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애예요. 어디로 가요? 얘는 이거죠? 평행 이동하는 애죠? x축 방향 얼마만큼? 2만큼. 요거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거 못 그린 사람이 여기 한 절반은 될 거라고 나는 믿어. 내 경험에 따라. 그런데 마이너스 2를 찍었어. 얘가 마이너스 2를 찍었다. 마이너스 2로 향해 간다. 오른쪽에서 갈 수 있죠. 이 값이 마이너스 2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y 값이 2죠.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봐. 실제 함수값 자체는 루트 4가 돼서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2보다 가까운 곳에서 찍었습니다. 여기 찍힐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더 위로 찍히겠죠. 그래서 2를 향해 갑니다. 눈으로 풀면 돼요. 그냥 이쪽에서 다가간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 여기 있겠죠. 더 가까이 다가간다. 여기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둘 다 뭐를 향해 가요? 2를 향해 가요. 따라서 이거의 값은 2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 그런데 나머지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끔찍한 문제들은 뭐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거기 1-4번에 보시면 이런 게 끔찍하죠. 요렇게 이거는 난 본 적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물론 얘 본 적 없는 것도 어느 정도 맞긴 해요. 근데 얘도 사실 그리고자 마음 먹으면 그릴 수는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함수예요? y꼴 x 제곱분의 1에서 출발한 거예요. x 제곱분의 1이니까 딱 봐도 x 값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y 값은 서로 똑같겠죠? 우함수잖아 대표적으로. 얘 어떻게 생겼겠어? 기본이 뭔가 줄어들겠지. x 값이 늘어나면 y 값이 줄어들겠지. 그런데 그게 반대편에서 똑같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됐네? 마이너스 1이 됐네? y 값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뜻이잖아? 그럼 뭐 했다는 거야? x축 대칭 이동했다는 거지. 만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1이 생겼네? 그럼 뭐예요? 1만큼 다 쳐 올라갔다는 얘기지. 네. 그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못 그리는 거지. 다 그릴 수 있어. 첫 번째 x제곱분의 1만 그릴 수 있다면 이 x제곱분의 1은 전 배운 적이 없는데 아니 좀만 찍어보면 되죠. 얘가 x가 늘어나면 y가 줄어든다는 거 알잖아. 그럼 얘 하나 그린 거고 제곱이니까 박지우 돈 떠.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도 똑같이 그려질 거다. 그래서 얘를 그리는 순간 얘가 그려져야지. 근데 뒤집어졌네? 마이너스 붙었네? 뒤집어. 대칭 이동 시켜. 그리고 나서 플러스 1이 있네? 1만큼 올려줘.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그릴 수 있는 모든 기본기는 다 배웠어요. 수하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다 배웠습니다. 그거 갖고서 응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못 그려요. 나는 이러느니 수학을 포기하겠어요. 라는 애들도 있죠. 그런 사람은 이런 거 문제 나오면 그건 포기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요 문제를 내가 찍은 이유는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안 되면 그림이 안 되면 그러면 계산이라고도 하자. 이거 계산으로라도 하자. 자 생각해봐. 자 x분의 1 스타일이 있어. 얘도 뭐 x 제곱분의 1 이것도 좋아. 뭐 x 세제곱분의 1도 좋아. 특징은 뭐야? 분자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바뀌고 있는 애들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조금만 생각해보자고. x가 무한히 커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분모가 점점 커지는 거죠. 분모가 점점 커지는 거를 조금이라도 계산이라도 해봐야 돼.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억분의 1 이렇게 되면 점점 0에 어떻게 돼? 가까워지는 거지. 이런 애들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 0으로. 분모가 커지고 분모는 커지는데 분자는 일정하잖아? 그럼 얘가 갈 곳은 어디야? 0밖에 없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무한대분의 1 또는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값 k 이러면 얘네들 다 어디로 간다? 화살표예요? 갔다가 아니에요? 화살표 전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고 계산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상황은 그거의 반대 상황이에요. x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 다 어디로 갈까요? 이런 애들 다 어디로 가야 돼요? 0.1분의 1 조금만 계산해봐. 얘네가 게을르다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0.1분의 1 10이지. 0.01분의 1은 100이지. 0.001분 1000이지. 이 계산값을 하면.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분수값은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얘가 거의 0에 가깝도록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0.0000 이렇게 쭉 쓴 거야 그냥. 그럼 그거 뒤집어지면 1, 0, 0, 0, 0, 0, 0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점점 커지는 거야.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애들. 무한대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분모가 오히려 분모가
작아지는데 분자가 일정하면 얘가 갈 곳은 어디예요? 무한대죠.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겠으면 계산으로라도 하라 이거야. 모음 계산, 무한대분의 일정한 거,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2 이런 애들 다 0으로 가는 거고 0분의 1, 0분의 뭐 3 이런 애들 0에 가까워지는 애들 다 무한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얘 여기 적용해봐. 얘는 그거에 따르면 얘는 0으로 가고 있고 얘는 1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자체가 뭐야? 무한대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1에서 엄청 큰 숫자를 뺐다는 얘기. 엄청 큰 숫자를 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 마이너스 무한. 실제로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 여기 0에 가까워지잖아. 여기 쭉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y값이. 여기서도 쭉 내려갔잖아. 둘 다 쫙 무한대로 내려갈 거야. 그래서 원래 원칙은 그림까지 생각을 해서 풀라고 나와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거 그림을 모집하다가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산 과정을 가르쳐주는 거야. 조금만 계산해 보면 그림 몰라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해됐어요? 네. 괜히 그림 핑계대지 마라. 그런데 이 계산 역시 뭔가 기초가 없으면 힘든 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가우스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가우스. 수투 특강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내용이면 함수의 극한의 개념만 본 수업이면 일주일 수업해요. 수업 2번 한다고. 그걸 오늘 안에 끝낼 거예요. 2시간 안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가우스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지금 내가 한 거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필수예제 1번, 2번 다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볼까 눈으로? 필수예제 2번에 1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샘플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교재 없는 학생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나 이거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분자 어떻게 돼? 1이야. 그럼 얘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그냥 눈으로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그림 안 그린다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아니 선생님 나는 무리함수 다 까먹어서 못 그리는데요. 그치 지우야? 우리 못 그리잖아. 그래요? 야 못 그린다고 포기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대입해. 그치 은수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대입하라고. x에다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한 거예요. 그럼 얘 뭐예요? 플러스 무한대 바뀌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거기다 1 있죠? 거기에 루트 있어요? 연락의 큰 숫자를 루트로 뒤집어 씌운다고 해서 그 숫자가 작아질까요? 네, 작아지긴 해요. 근데 얘가 끝이 있어요? 커지는데? 끝이 없어요. 무한히 말 그대로 무한히 커지는 애예요. 그럼 루트도 어떻게 돼요? 같이 무한히 커집니다. 원래 값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같이 커져요. 언제든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무리함수 원래 기본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얘의 기본 특성이 뭐야? 느리긴 하지만 증가한다고. 느려서 문제지 x가 늘 때 y도 같이 는다고. 전문용어로 증가함수라고. 증가함수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여기다가 루트 뚜껑을 갖다가 뒤집어 씌운다고 해서 얘가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야. 한계가 있는 게 아니야. 얘도 한계가 없어. 계속 늘어나. 그런데 늘어났어. 그럼 이거 전체가 무한대라는 거잖아. 근데 앞에 떡하니 뭐가 있네?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니까 이거의 정답은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지. 계산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지금 샘플로 2개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얘예요. 샘플 3번.
여러분들이 또 시험 시간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놈입니다. 가우스 X. 얘만큼은 그래프를 공부하셔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얘만 그래프를 공부하셔라.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 있냐면 15페이지 필수 예제 4번이에요. 15페이지 필수 예제 4번에 나와 있는 게 가우스예요. 더 정확히 하면 그 가우스를 평행 이동한 거죠. 한 번 더 꼬아서. 이 가우스 혹시 맨날 나와 있는 거 혹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여기 항상 가로치고 뭐라고 불러요? 단. 얘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 멘트 맨날 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는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외우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뭔 뜻이에요, 멘트? 가우스 X. 선제인가? 맞아? 이름? 선제 뭐야? 이거 뭔 뜻이야? 그건 내가 하고. 야, 너 좀 쉽게. 가우스 1.1 이거 얼마야? 5 잘했어요. 가우스 1.0은 1이죠. 그럼 가우스 0.9는 저러네. 무슨 말이냐면 가우스는 수직선상에서 어떤 값 이거 뭐 1, 0, 2를 놨을 때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했으니까 x가 여기에 있다. 가령 1.1 같은 거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1이 선택이 될 거예요. 그쵸? 또 0.9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여기 있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즉 얘를 n이라고 했을 때 n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n이에요. 얘는 n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n부터 시작해서 x가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라고 치면, 즉 이 공간에 있다라고 치면 x 값이 그럼 전부 다 뭐로 계산해야 돼요? 1. 이렇게 되면 가우스 x는 n이라고 써야 되겠죠. 즉 내가 1을 n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걸 가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얘가 핵심이죠. 이게 가우스의 핵심이에요. x 값이 연속된 두 숫자, 정수, 연속된 두 정수 사이에 껴 있는데 그때 왼쪽은 포함이 되고 오른쪽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부등호가. 이때 이 왼쪽 값으로 따라가는 거를 가우스라고 불러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됐습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숫자는 다 뭐로 계산되는 거야? 1로 계산되는 거지. 어디까지? 얘 포함해서 얘는 포함 안 하고. 그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전체 숫자를 한 칸씩 다 끊어 볼게요. 가우스만큼은 그림을 좀 해보자 이거야. 방금 했죠? 여기가 1, 2, 3, 4예요. 여기도 1, 2, 3 이렇게 씁시다. 방금 했죠? 여기 잘 봐. 여기 포함해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포함 안 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여기는 포함 안 해. 그거를 다 뭐로 계산하겠다고? 1로 계산하겠다. 1로 계산하겠다. 1로 계산하겠다. y 값이 1로 계산하겠다. 이게 가우스예요. 다시 0에서부터 그 사이 1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1은 제외하고 전부 다 뭐로 계산하겠다고? 0으로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야. 그냥 이렇게 돼 있어. 다시 2에서부터 3까지는 그럼 전부 다 뭐로 계산하겠다? 2로 계산하겠다. 3에서부터 4까지는 전부 다 뭐로 계산하겠다? 3으로 계산하겠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다 뭐로 계산하겠다? 마이너스 1로 계산하겠다. 이게 가우스죠. 마치 계단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나온 게 가우스의 모습이에요. 가우스는 이 정도는 떠올려야 뭘 풀어도 펴져.
그지? 그지? 좀만 쳐. 자, 이때 문제 나와 있는 건 상관없고 보기를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 저기 오늘 지금 책 없이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 학생. 너 저기 엄마 카드는 가져왔어? 그러면 내가 잠깐 5분 쉬는 시간 주면 서점 갔다 올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거만 설명하고 서점 갔다 오자. 자,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가우스 x를 계산하라고 누군가 얘기했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한 20분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얘를 반드시 몇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고? 두 가지. 왼쪽 오른쪽.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의 y 값도 계산하셔야 되고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의 y 값도 계산해야 돼요. 근본을 까먹으면 안 돼요. 나는 오른쪽 왼쪽 다 계산해야 되고 그때 나의 관심사는 뭐라고? y 값. y 값이 관심사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2를 대상으로 해서 2의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2보다 커요. 여기에요. 여기 이 공간. 이 공간 y값 다 뭐로 계산합니까? 2로.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y값이 2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2보다 얘는 어떻게 돼요? 작은 데죠. 2보다 작아요. 여기에요. 여기. 어디 갔어? 2보다 작다. 여기. 이 공간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y값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1로 하기로 했잖아. 여기 y값 다 1이잖아. 그치? 여기는 1이라 이거지. 둘의 y값이 어떻게 돼? 서로 가고자 하는 곳이 또는 이미 간 곳이죠. 여기는 정확하게 하면 이미 간 곳이죠. 크지도 작지도 않고 정확하게 얘는 2고 얘는 정확하게 1이에요. 어디 뭐 가까이 다가가는 개념도 아니에요. 얘는 사실상 얘네들 다 값이 어떻게 돼? 서로 다르죠. 다르면 이거 뭐라고? 얘는 발산이라고 수렴 안 한다고. 함수의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다 똑같은 말이죠. 다 저기 돌려가면서 써요. 수렴하지 않는다 얘기하기도 하고 발산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함수의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우스만큼은 좀 알아두자. 그 다음 가우스에 필적할 만한 놈이 있죠. 그게 4-1번 절대값. 오늘 내가 나가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모이는 시간도 있었고 연락처를 정리하는 시간도 있어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4-1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절대값이죠. 얘를 학생 하나를 잡고서 너 이거 그려봐. 이 함수 그려봐. 그러면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한 10%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좀 막막하다고 느껴. 막막하다고 느낄 때는 한 개씩 각계 격파하세요. 여러분들 절대값 x 얘를 일반 숫자로 나타낼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 기억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의 경우 절대값 x는 x라고 표현하고 얘의 경우 절대값 x를 마이너스 x라고 표시하죠. 다 배운 겁니다. 여기도 똑같죠.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누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 경우 이렇게 되고요. 얘가 식으로서 존재가 가능하려면 뭐가 되냐면 분모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같다는 어떻게 돼요? 결국 빼야 되죠.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만 가능하다. 자,
자, 내가 지금 각계격파했다는 뜻이 뭐예요? 절대값 일단 부셔버렸고요. 절대값 해결했고, 절대값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거 적용했죠. 이것도 상식이잖아. 우리가 배운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 것만 된다. 그럼 x가 1보다 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겠지. 원래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놈인데 x는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5가 가능해져요. 약분이 가능해집니다. 0이 아닙니다. 이게 세 번째 이제 클리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 전체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가 1보다 클 때는 최종 결과물은 x 플러스 1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시면 돼요. 쫄지 말고. 얘는 좀 더 쉽죠. 한번 해봤으니까. 여전히 얘 역시도 얘가 0이 아니니까 약분됩니다. 따라서 결과물이 뭐라고 써야 되냐면 뭐야? 이거 왜 빼먹었어? 이건 마이너스죠. 이해됐어요?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x. 네, 약분했으니까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또 이래. 얘가 또 두 번째 영역이죠. 이렇게 푼다 이거 절대값. 하나씩 해결해가면 따라서 총 정리하면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이거. x가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로,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걔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영역에서 1보다 큰 것만 살려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1은 포함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됐어요? 만약에 1이 여기 있었다고 치면 이 값은 얼마로 계산됐겠어요? 2로 계산됐겠죠. 하지만 그거는 없다. 이거 안 줘지네? 여기 없다.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노란색.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근데 1보다 작은 것만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날리고. 이게 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금방 할 텐데 처음에 내가 얘를 들여다봤을 때의 막막함에 비하면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완성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를 좀 많이 연습하셔야 된다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절대값, 가우스 연습해야 된다 이거. 다른 거는 계산을 어떻게 해봐도.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때 x가 1을 향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하필 여기죠. 그러면 1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자 봐, 여기 이쯤에 왔어. 그때 y-값은 여기 있어. 더 가까이 다가갔어. 그때 y-값은 여기 있어. 얘가 향해 가는 곳은 어디야? 2야. 2를 향해서 가.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애는 여기 있고요. 더 다가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얘 어디를 향해서 가요? 지금? 얘 어디를 향해서 가요? 이 값은 얼마요? 나 y-값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y에서 찾아야 된다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2네. 얘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다가가더라 이거지. 둘이 향해 가는 곳이 다르네. 극한값이 없네. 수렴하지 않네. 발산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이게 수렴과 발산의 의미예요. 첫 번째 주의할 점. 항상 오른쪽 왼쪽 값을 다 같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항상 함수의 극한은 두 개를 다 따져야 된다. 두 개가 다 따졌을 때 똑같아야 있다. 안 똑같으면 또는 값을 지정할 수 없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애들은 값 자체가 없어. 숫자가 아니잖아. 그런 거는 다 발산.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프 그리면 너무 좋아. 근데 못 그린다고 못할 건 아니다. 계산하면 됩니다.
무한대분의 1은 0이고 0분의 1은 무한대고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프를 아무리 싫어해도 절대값하고 가우스는 좀 연습하자. 얘들은 좀 연습하자. 그리고 극한값을 항상 어디서 찾는다? y축에서 찾는다. 제발 여기서 찾지 마. 이상한 애들 되게 많아. 변태 같아. y축에서 찾아. 좀. 이해됐죠? 네. 자, 5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